안녕하세요. 모두TV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자주국방,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계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수준과 훈련을 거친 엘리트 군대라는 평을 얻고 있죠. 오늘 모두TV에서 알아볼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의 핵심을 책임지는 우리나라의 비밀 병기들입니다. 무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술무기와 전략무기로 구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전술무기는 비교적 짧은 사거리에서 공격 및 방어용으로 사용되며 빠른 결과를 얻는 장점이 있죠. 전차라든지 전투기 그리고 야포 등이 대표적인 전술무기로 꼽힙니다. 반면 전략무기는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주로 적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략무기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바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죠. 이들 미사일들은 사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요격도 쉽지 않고 발전된 기술 덕택에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런 전략무기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국방을 지키는 신비밀병기 현무입니다. 현무는 아시다시피 북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을 하고 있는 신화 속의 동물인데요. 국군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무기 현무는 그 신비한 이름처럼 우리 육군이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전략무기이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의 핵심 수단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 전략무기의 중점에 서 있는 현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출원지 탓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이런 현무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현무의 모태가 된 것은 바로 국산 탄도미사일 백곰이었는데요. 백곰의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죠. 백곰부터 현무까지 국산 탄도미사일이 개발되게 된 과정을 모두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은 1971년 비밀계획으로 시작되었으며 위장을 생각해 항공공업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죠. 당시 북한군은 소련에서 도입한 프로그 지대지 로켓으로 서울을 공격할 수 있었으나 우리 육군은 북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을 타격할 만한 지대지 로켓이나 탄도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국방과학연구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시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국내 기술 수준은 미사일은 고사하고 각종 소화기의 국산화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진들은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7년 만에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인 백곰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1978년 서해안에 위치한 안흥시험장에서 발사된 백곰은 서해 상공으로 날아올라 가상의 목표물로 설정된 무인도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죠. 백곰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방력 강화로 어깨를 펴나 싶었는데 기쁨도 잠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백곰의 양산은 실현되지 못했고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국산 무기의 자체 개발에 대해 소홀히 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983년 10월 9일 북한이 당시 범하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서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심 시설을 즉시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했죠. 강해지기 위해선 역시 적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북한의 위협적인 테러는 되려 현무의 개발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는 당시 탄도미사일로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탄두 대신 수류탄 크기 형태의 자탄을 대량으로 탑재했습니다. 때문에 사정거리는 짧지만 높은 명중률로 오차 범위가 100m 이내라는 훌륭한 성능을 자랑했죠.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화성 5호, 즉 스커드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은 훨씬 높았지만 사거리가 떨어진다는 점이었죠. 백군보다 성능이 향상된 현무는 명중률과 위력은 좋았지만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80km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따른 남북 미사일 불균형 비판 여론에 따라 결국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거리가 300km로 향상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현무2입니다. 마치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처럼 전투력을 더욱 보강해 진화한 것이었죠. 현무2는 이전의 백곰과 현무와 비교해 미사일의 외형도 달라졌습니다. 백곰과 현무는 미군이 개발한 나이키 허클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탄도미사일로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무2는 자체 기술과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적합하게 외형을 탈바꿈시켰죠.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외형을 가진 탄도미사일은 현무2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현무2의 사거리와 탄도 무게가 증대되었고, 2015년에는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난 신형 현무2의 시험 발사 모습이 공개되었죠. 고기동 및 방파막은 차량에 탑재된 현무2는 기존 현무에 비해 사거리와 위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족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방부, 또 한 번의 진화를 꿈꿉니다. 바로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 현무3인데요. 천조국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상징하는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유도탄인데요. 지상 혹은 해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유도탄으로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하며 비행 구간의 거의 전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입니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순항 미사일은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유도 방식을 통해 미리 표적까지의 지형을 입체 사진으로 촬영했고, 계속 지형을 측정하고 기억한 지형과 대조하면서 궤도를 수정함으로 매우 높은 정확률을 보여줍니다. 속력이 일정하지만 초저공 비행이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도 포착하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순항 미사일이 우리 육군에게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현무3. 우리 군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극비리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섰는데요. 2006년부터 현무3A, 현무3B를 개발 배치한 데 이어 마침내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현무3C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무3의 정확도는 순항 미사일의 대명사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탄도 미사일인 현무2와 달리 현무3는 미리 입력된 디지털 지도를 바탕으로 지형을 따라 비행하며 막판에는 적외선 영상 방식으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 정확도가 1에서 3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쪽집게식 타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까지 이웃 나라들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춘 현무3C. 이제는 탄두 중량 규제까지 모두 해제되어 1000kg에서 2000kg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에서는 현재 3000km급 현무 시리즈 또한 개발 중이죠. 또 우리 군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추진되었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린 현무4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를 자랑하게 되겠네요. 지리적 단점을 가진 대한민국이 최첨단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자주국방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주TV는 영상을 제작하며 우리나라의 성장한 국방력에 한 번 더 뿌듯해졌습니다. 모주TV는 구독자님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하루하루가 보장될 수 있는 미래가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주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